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행 가실 때 혹시 디지털 카메라 들고 가시나요? 아니죠? 요즘은 스마트폰의 해상도가 너무 좋아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 촬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의 스마트폰 저장소에 정말 많은 미디어 파일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 앱과 갤러리 앱을 비롯해서 나의 스마트폰 저장소에 있는 자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앱의 화면에 나와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먼저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카메라 앱을 실행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고요. 화면을 살펴보시면서 메뉴 아이콘들의 정확한 위치와 이름을 확인하시면서 숙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가장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1번 촬영 버튼이 있습니다. 하얀색 동그라미로 되어져 있고요. 바로 옆에 2번 전후면 카메라 전환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파노라마, 프로, 사진, 동영상 가로 방향으로 되어져 있는 카메라의 모드 메뉴 아이콘이 나와 있고요. 바로 위쪽에 4번 원그리, 근그리 메뉴 아이콘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의 위쪽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5번이 나와 있고요. 5번은 사진 비율 메뉴 아이콘입니다. 바로 옆에 6번 촬영 타이머 메뉴 아이콘이 나와 있고요. 또 바로 옆에 7번 플래시 메뉴 아이콘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의 가장 오른쪽에 8번 편집 메뉴 아이콘이 나와 있고요. 반대 방향 가장 왼쪽에 9번 카메라 설정 메뉴 아이콘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의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왼쪽 가장자리에 촬영하신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메뉴 아이콘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화면에서 1번 촬영 버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버튼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맞습니다. 카메라 앱을 통해서 사진을 찍으실 때 터치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살펴보시고 2번을 찾아주시고 2번은 전후면 카메라 전환 버튼이라고 합니다. 기본은 전방 모드인데 여기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후방 모드, 생활 속에서는 셀카 모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셀카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은 전방 모드, 터치를 하게 되면은 후방 모드, 흔히 셀카 모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환 버튼을 터치하지 않고 화면을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해도 이 모드가 이렇게 전환이 되어집니다. 화면을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셔도 카메라가 전후면으로 전환이 되어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은 편리한 기능이므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서 3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카메라 모드 메뉴 아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모드로 할 것인지 동영상 모드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실 때 카메라 모드 메뉴 아이콘에서 터치를 통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사진 모드로 되어져 있는데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을 촬영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동영상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동영상 모드로 바뀌게 되고 그렇지 않고 사진을 찍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사진을 터치하시면 되십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사진을 찍고 싶다라면은 파노라마를 터치를 하시게 되고 음식을 촬영하고 싶을 때는 음식 이렇게 원하시는 카메라 모드를 찾으셔서 터치를 해서
설정을 하셔가지고 촬영을 하시면 되시는데, 이 카메라 모드는 카메라 설정 메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화면의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이었지요. 9번에 해당되는 메뉴 아이콘이었는데, 여기를 터치를 해보시게 되면은 카메라 설정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이 메뉴를 보시게 되면은 메뉴 중에서 카메라 모드라는 메뉴가 나와 있고, 여기를 터치해 보시게 되면은 모드 편집이라는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해 보시게 되면은 카메라 모드 메뉴들이 나와 있고, 여기에서 내가 편집한, 즉 선택한 모드가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져서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 또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실 때 원그리와 근그리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 아이콘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실 때 현재는 원그리 모드인데 근그리 모드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더 가깝게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으시고, 다시 원그리를 터치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더 멀리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그리 모드, 원그리 모드. 그렇지 않고 이 메뉴 아이콘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게 되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좀 더 정확한 거리를 설정해서 촬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또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위쪽에 5번이 나와 있습니다. 5번은 사진 비율 메뉴 아이콘입니다. 사진을 촬영하실 때 사진의 가로, 세로의 비율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현재는 사진 비율이 전체 화면 풀로 되어져 있습니다. 터치를 하신 다음에 1대1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되고요. 다시 사진 비율 메뉴 아이콘을 터치해서 9대16을 하시게 되면은 화면이 다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다시 사진 비율 메뉴 아이콘을 터치해서 3대4를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사진 비율 메뉴 아이콘을 통해서 원하시는 비율을 설정하신 후 사진을 촬영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마음에 들게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6번은 촬영 타이머 메뉴 아이콘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오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프라고 되어져 있을 때에는 촬영 버튼을 터치했을 때 촬영이 바로 되어집니다. 즉 사진이 바로 찍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촬영 타이머 아이콘을 터치를 해서 2초를 터치를 해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촬영 버튼을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2초가 지난 후에 사진이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타이머 메뉴 아이콘을 터치해서 10초를 터치를 하신 후 입력을 하신 후 촬영 버튼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10초가 지난 후에 사진이 촬영이 되어집니다. 찍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실 때 다 함께 빠지는 사람 없이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7번은 플래시 메뉴 아이콘입니다. 플래시 메뉴 아이콘은 플래시 꺼짐, 플래시 자동, 플래시 켜짐으로 3개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을 하실 때 플래시 메뉴 아이콘을 터치를 하신 다음에 플래시를 켜고 나서 촬영 버튼을 터치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플래시가 터지면서 밝게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으시고, 다시 플래시 메뉴 아이콘을 터치해서 꺼진 상태에서 촬영 버튼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플래시가 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을
사진을 촬영하는 곳이 밝은 곳이라면은 굳이 플래시를 켜지 않아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사진을 촬영하는 곳이 어두운 곳, 동굴이라면은 플래시 켜짐으로 설정을 하셔야지만이 사진 촬영을 잘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플래시를 켜고 끄는 게 불편하시다라면은 플래시 메뉴 아이콘을 터치해 보시게 되면은 자동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플래시 자동으로 설정을 해 두시게 되면은 주변 환경에 맞추어서 자동으로 값이 설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은 좋겠습니다. 8번은 편집 메뉴 아이콘입니다. 편집 메뉴 아이콘은 두 개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필터 메뉴와 뷰티 효과 메뉴 이렇게 두 개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 필터 메뉴를 통해서 사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원본이지만 바닐라를 터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옆으로 밀어서 원하시는 필터 효과가 있다라면은 사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서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필터 메뉴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 뷰티 메뉴를 통해서 뷰티 효과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보시면은 4개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인물 사진을 찍을 때 피부 색깔이라든지 아니면은 얼굴을 좀 더 갸름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눈의 크기를 조절한다라든지 그래서 편집을 하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 즉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마음에 드는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9번은 카메라 설정 메뉴입니다. 화면에서 카메라 설정 메뉴 아이콘을 찾아주시고 터치를 해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하셨다라면은 카메라 설정 메뉴를 통해서 사진을 촬영하시거나 동영상을 촬영을 하실 때 사진의 크기와 동영상의 크기를 여기에서 설정을 하신 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먼저 사진의 후면 사진 크기를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를 하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먼저 사진의 비율을 터치를 해서 설정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원하시는 사진 비율을 선택하셨다라면은 그 비율이 가지고 있는 해상도를 터치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해상도를 터치해서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후면 사진 크기에 대한 설정이 끝났다라면은 전면 사진 크기 또한 원하시는 비율과 해상도를 터치해서 입력을 하시고 동영상도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후면과 전면에 해당되는 크기를 동영상의 비율 정하시고 해상도를 터치해서 입력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진과 동영상의 크기는 해상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어지는 저장 용량은 커지게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설정 화면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동영상 손떨림 보정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중에서 해상도가 동영상 손떨림 보정을 지원하는 해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손떨림 보정이 지원되는 해상도라면은 동영상 손떨림 보정이 활성화가 되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풍부한 색조와 셀피는 비활성화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동영상 손떨림 보정이 비활성화가 되면은 풍부한 색조와 셀피는 활성화가 되어져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화면에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는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3 곱하기 3과 사각형이 있습니다. 터치를 하신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 화면에 가로 세로에 선이 나와서 사진을 촬영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사진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서 매우 편리한 기능이지만 이 선 자체가 나타나는 것이 불편하다라면은 다시 카메라 설정 메뉴 아이콘을 터치하고 들어가서 수직 수평 안내선 메뉴를 터치하신 다음에 사용 안함을 설정하신 다음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태그 메뉴가 있습니다. 위치 태그 메뉴를 활성화해 두시게 되면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장소가 사진 정보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사진을 동영상을 추억하실 때 어디에서 촬영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면은 저장이 되어져 있는 사진 정보를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꼭 설정을 해 두시면은 유용하겠습니다.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설정이 해제가 되어지고 터치를 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설정이 되어집니다. 꼭 설정해 두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촬영 방법 메뉴가 있습니다. 촬영 방법을 설정해 두시게 되면은 좀 더 편리하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를 하시고 이동해 보시게 되면은 음량 버튼 누르기라는 메뉴가 있고 여기에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설정을 해 두시게 되면은 리모컨을 통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실 때 음량 버튼을 통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어서 매우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음성으로 촬영이라는 메뉴가 있고 이 부분이 설정이 되어져 있더라면은 굳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스마일, 김치, 촬영, 찰칵이라고 말을 통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셨다가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은 촬영한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메뉴 아이콘입니다. 사진을 촬영하시고 촬영한 사진을 확인을 하고 싶다라면은 터치를 하게 되면은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촬영한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면은 삭제를 하거나 되돌아가기를 통해서 다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의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기능들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고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필요한 기능들은 숙지하시고 원하는 값들을 설정하셔서 사진과 동영상을 효과적으로 촬영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메라 앱을 통해서 촬영하신 사진과 동영상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친구가 보내준 사진과 동영상을 다운로드 저장했을 때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편집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폴더를 만들어서 앨범별로 사진과 동영상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갤러리 앱을 찾아주시고 앱을 터치하신 다음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앱 화면을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 화면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사진, 앨범, 스토리, 공유 메뉴가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 메뉴를 터치를 해 보시게 되면은 가장 최근에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혹은 가장 최근에 다운로드,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이 시간대별로 표시가 되어지고 시간대별로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을 하고 싶다라면은 사진 메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앨범 메뉴를 터치를 해 보시게 되면은 사진과 동영상을 그룹으로 묶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앱을 통해서 사진을 찍은 사진들은 카메라 그룹을 통해서 터치를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장, 다운로드한 사진은 카카오토크라는 그룹을 터치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구글 포토 서비스를 이용한다라면은 구글 포토에 있는 사진을 다운로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리스토어드라는 그룹을 터치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시다가 저장한 사진을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네이버 그룹을 터치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앨범 메뉴는 그룹별로 사진과 동영상을 묶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룹별로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 메뉴를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스토리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스토리를 만들어서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동적으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현재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세로로 점이 3개가 있습니다. 더보기 메뉴 아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터치를 해 보시게 되면은 메뉴 중에서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터치를 하시고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스토리 만들기라는 메뉴 자체가 활성화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활성화가 되어져 있게 되면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서비스가 스토리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만들 스토리가 없다라면은 이렇게 화면에 스토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메뉴를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친구나 가족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갤러리 앨범 앱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사진 메뉴와 앨범 메뉴가 되겠지요. 잠시 뒤에 사진 메뉴와 앨범 메뉴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갤러리 앱을 통해서 콜라주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메뉴 중에서 사진 메뉴를 터치하시고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사진 메뉴를 터치하셨다라면은 화면의 상단 오른쪽에 세로로 점이 3개가 있습니다. 더보기 메뉴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콜라주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터치를 하겠습니다. 콜라주를 만들 사진들을 터치를 하시면 되시는데 최대 6장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면의 왼쪽 상단에 최대 6장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5장이 선택이 되어졌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화면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선택하신 사진을 가지고 콜라주를 만들고 싶다라면은 콜라주 만들기 아이콘을 터치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쉽게 콜라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콜라주가 만들어졌을 때 콜라주 바로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작은 아이콘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은 콜라주를 만들 사진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터치를 해서 사진을 한 장 더 완료를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6장의 사진으로 사진을 한 장 더 추가할 수가 있었고요. 가운데 있는 아이콘은 콜라주의 방향을
세로로 바꿔주고 다시 터치하게 되면 가로로 바꿔줍니다. 콜라주의 방향, 가로, 세로 변환이 가능한 아이콘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은 터치를 해 보시게 되면은 콜라주 사진들의 여백의 색깔, 예를 들어서 검정색을 하시게 되면은 여백이 검정색으로 바뀌고 핑크색으로 하게 되면은 핑크색으로 바뀌고 여백의 색깔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백의 색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사진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주황색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은 사진들의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바뀌게 되고 원하시는 만큼만 드래그해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의 모서리 설정이 끝났다라면은 그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콜라주를 구성하고 있는 사진들의 사진과 사진 사이의 여백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백이 이렇게 많아지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백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진 여백의 색깔, 사진의 모서리, 사진과 사진 사이의 여백 설정이 끝났다라면은 X를 터치하시고 빠져나가시게 되면은 가장 아래쪽에 화면 가장 하단에 콜라주의 레이아웃들이 나와 있습니다. 레이아웃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레이아웃이 있고 원하시는 레이아웃을 터치를 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 설정이 끝났다라면은 콜라주에 들어가 있는 사진들의 위치도 변경 설정하실 수가 있으신데 손가락으로 사진을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변경 설정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게끔 위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진을 좌우로 상하로 조절하실 수가 있으시고 사진의 위치 또한 예를 들어서 나는 장미꽃이 아래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실 때는 장미를 한번 터치하시고 지그시 길게 터치하신 다음에 가고자 하는 위치로 끌고 가시게 되면은 사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바꾸고자 하는 사진을 한번 가볍게 터치하신 다음에 지그시 길게 터치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가서 놓게 되면은 사진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콜라주의 편집이 끝이 났다라면은 화면의 오른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공유와 저장이 있습니다. 저장을 터치하시게 되면은 스마트폰 기기에 저장이 되어지고 갤러리 앱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지 않고 공유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먼저 저장이 되어지고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어진 다음에 공유를 할 수 있는 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친구를 선택하고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갤러리 앱에 가보시게 되면은 사진 메뉴를 통해서도 오늘 만든 콜라주 사진이 저장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으시고 앨범 메뉴를 터치를 해보시게 되면은 좀 전에 없었던
콜라주라는 그룹 앨범이 생성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 조금 전에 만든 콜라주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져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콜라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갤러리에 있는 많은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앨범을 만들어서 정리정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메뉴 중에서 사진 메뉴를 터치하시고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정돈을 하고자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화면을 위아래로 밀어서 확인을 하시고 결정이 되셨다라면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실 때는 첫 번째 항목은 길게 터치를 하시고 두 번째 항목부터는 가볍게 터치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시는데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왼쪽 상단에 선택한 항목의 개수가 숫자로 표시가 되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터치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선택이 다 되셨다라면은 오른쪽 상단에 더보기 메뉴를 터치를 해 보시게 되면은 앨범의 복사라는 메뉴와 앨범으로 이동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앨범의 복사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선택하신 사진 항목의 원본은 그대로 두고 또 다른 사진 항목을 복사해서 앨범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앨범으로 이동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선택하신 사진 항목의 원본이 그대로 또 다른 앨범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앨범으로 이동을 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항목들을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앨범 그룹으로 이동을 원한다라면은 화면을 통해서 터치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동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새로운 앨범을 만들어서 이동을 하고 싶다라면은 앨범 만들기를 터치하시게 되면은 앨범에 이름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워라고 이제 입력을 하고 추가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곧바로 선택한 18개 항목이 플라워라는 앨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화면 하단에 앨범 메뉴를 터치를 해 보시게 되면은 좀 전에 없었던 플라워라는 그룹의 앨범이 만들어졌고 18개의 사진 항목이 이동이 되어졌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메뉴를 터치를 하시고 정리정돈을 하고자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항목을 길게 터치를 하시고 터치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이 다 되셨다라면은 오른쪽 상단에 더보기 메뉴 아이콘을 터치하신 다음에 앨범으로 이동 혹은 앨범의 복사를 터치를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앨범 그룹이 있다라면은 터치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동이 되는 거고 저처럼 새로운 앨범을 만들어서 이동을 하고 싶다라면은 앨범 만들기를 터치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앨범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에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선택한 14개 항목이 크리스마스라는 앨범 그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화면 하단에 앨범 메뉴를 터치를 해보시게 되면은 좀 전에 없었던 크리스마스 앨범 그룹이 만들어졌고 14개의 사진 항목이 이동이 되어졌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갤러리에 있는 많은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앨범을 만들어서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미디어 파일들을 삭제도 해보시고 백업도 하시고 정리정돈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의 스마트폰을 최적화해서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오늘 배우신 내용 꼭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